태남먼 막루 위에 나란히 선 북중러 정상의 모습. 오늘 전 세계가 관심 있게 지켜봤을 겁니다. 미국 주도 질서에 반기를 드는 이른바 반서방 연대 등장이라는 평가까지 나오는데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한 열병식의 의미, 동북아 정세와 관련된 전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중국 전승절, 이른바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다는 날이잖아요. 근데 미국과 같이 연합국을 구성해서 이긴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자리가 오히려 반서방 연대를 과시하는 행사로 된 것 같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아젠다로 재해석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은 미국이 주도했고 중국 본토에서도 사실은 국민당이 주도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 시진핑 주석은 반미 연대의 중심에 중국이 있고 그것을 이끄는 리더가 자신이다. 그 점을 강조한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오늘 김정은 위원장 보니까 상당히 나도 정상국가의 정상이다. 이런 식의 의미를 좀 부여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자 무대에 사실 안 나섰잖아요. 왜 나선 겁니까? 북한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지난 2년간은 러시아와의 연대를 통해서 다시 기반을 확보했다. 이제는 그런 것을 좀 확충하려면은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해야 되고 국제 무대에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회담 이렇게 참석을 한 것 같고요. 앞으로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봅니다. 네. 혹시 경제 에이펙에 올 가능성은 어떨까요? 아마 우리에 직접 오진 않을 거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에 온다면은 정상회담 차원에서 판문점이나 원산 같은 데서 만날 생각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북중러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인 거 66년 만입니다. 1959년 이후 있는 일인데요. 당시 김일성은 마오쩌둥과는 조금 다른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조금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김정은은 바로 시진핑 옆에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만큼 북한의 가치가 올라갔다. 시진핑 주석에게는 반미 연대를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북한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초청했고 59년에 김일성 주석이 갔을 때는요. 네. 사실 그 전해에 친중파라고 할 수 있는 연안파 숙청을 했어요. 그랬죠. 그래서 그 해에 사실은 중공군도 북한에서 철수를 했고 관계가 네. 안 좋았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역으로 해석되면 지금은 북한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옆좌석에 놔둘 수 있지만 또 관계가 멀어지거나 하면 언제든지 멀어질 수 있다. 이러한 국제관계의 흐름을 저희가 잘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러시아를 의식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러시아하고는 어떻게 과거에 보면 경쟁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지금은 반미 연대에 북한이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이 더 컸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북중러 정상이 태남먼 이 막루에 딱 이렇게 세 명이 섰어요. 상당히 상징적이었는데 신냉전 이런 표현도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동북아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신냉전 구조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당분간 형식적으로는 사실 북중러 대 한미일 대립구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동상삼몽이라고 생각해요. 그런가요?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해야 되고 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또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북한의 경우에도 사실은 제재 해제를 위해서 트럼프 네. 대통령을 만날 필요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속력은 아주 강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최신 무기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사거리가 2만 킬로미터 이상인 ICBM도 있었는데요. 미국 사실상 위협할 수 있습니까? 위협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골든돔을 계획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전시된 것 중에 둥펑 5C와 둥펑 61 미사일은 다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에요. 네.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은 다탄두가 독립적으로 재진입을 할 수 있는 MIRV라고 하는데 그런 탄두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네. 미국으로서도 미사일 방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골든돔 프로젝트가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방중에 이제 김정은의 딸 주애가 동행을 했습니다. 이게 벌써부터 후계 구도 이야기를 하는데 좀 섣부른 것 같기도 한데요. 이거 왜 데려간 것 같으십니까? 전통적으로요. 사실은 우리에게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김일성도 김정일을, 네. 김정일도 김정은을 후계자가 되기 전에 중국의 고위급에 소개시켜주는 행사는 늘 있어 왔어요. 예. 그런데 지금 후계자로 확정됐느냐? 그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후계자 양성 과정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김주애를 소개한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김정은 방중이 궁극적으로는 또 두 가지 해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을 조금 끌어내는 그런 의도가 있다. 반면 전용차 번호판에 이제 정전협정일 그걸 기재하면서 반미 의지를 또 드러냈다. 어느 쪽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실명 비난을 하지 않고 있고 항상 미국 정상회담 이전에 중국을 방문한 전례가 또 있어요. 네. 그런 맥락에서는 제재 완화를 위해서 트럼프를 만날 의지는 있어 보인다. 다만 번호판이 시사하는 것 같이 북한이 양보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신이 승리하는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미국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일만 생길 거라는 우리가 인식은 버려야 되고 북한 비핵화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고 추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근데 김정은이 직접 등판하면서 우리 외교 입지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 그랬잖아요. 여전히 유효할까요? 저는 이 페이스메이커는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단 유의할 게 있어요. 페이스메이커가 뭐를 하는 겁니까? 속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의욕에 앞서서 속도를 너무 올려버리면 사실은 성공적인 페이스메이커가 되기가 어렵다. 예. 그리고 동시에 일관된 외교적 행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갑자기 말을 바꾼 거거나 방향을 바꾸면 안 된다는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